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코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유튜브를 지난 2년간 열심히 하면서 얻었던 저의 깨달음을 정리한 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정리한 노트는 저를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건데, 일단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린 다음에 제 휴대폰으로 언제든 다시 들으려고 저를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공개를 해놓게 되면은 다른 분들도, 필요한 사람도 또 볼 수 있어서 쉐어가 되겠죠. 제가 저의 깨달음을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올린 다음에 공유해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노트는 저를 위한 겁니다. 제가 언제든 보고 싶을 때 보려고, 그리고 제 핸드폰에 클라우드 용량도 세이브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2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배웠던 제 깨달은 모든 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를 제가 유튜브를 큰 동기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실 시작한 게 맞는데, 유튜브는 하면 할수록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유튜브란 저에게 인류학적인 위대한 실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실험 결과에 매우 만족합니다. 2년간 제가 했던 실험에 매우 만족하고 그 실험 데이터에 저는 정말 매료되고 있어요. 자,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을 전공한 교수나 세계적인 인공지능 학자 중에 인류학을 복수 전공한 사람이 많은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인공지능은 굉장히 인류학적인 위대한 실험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느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해요. 제 상상보다 훨씬 똑똑한 존재예요. 자,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땄고 공학 박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실리콘밸리는 전세계 최고 브레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과 자주 대화하고 그들과 기술을 디스커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실리콘밸리 최고 엔지니어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많은 인사이트를 유튜브를 통해서 얻었어요.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데이터를 보는 폭이 훨씬 넓어요. 제가 몇십 명 정도의 데이터를 볼 때 유튜브는 동시에 제 구독자 2,000명이 넘는 제 구독자의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에 졸리면 자지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시청률을 분석해서 시청률 높은 영상을 다른 사람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단순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 불리울 만큼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거에 정말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얘기해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어릴 적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간관계의 달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세술의 달인, 이런 얘기를 들었고, 어렸을 때 항상 어디 가면은 장을 많이 맡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반장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대학교나 회사에서도 어디 모임 가면 항상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는 그리고 철저하게 생존주의자예요. 그래서 항상 생존을 항상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제가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관계와 관련된 일들인 거예요. 어렸을 때 난 분명히 인간관계의 달인이라고 생각했고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에 인간관계와 관련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 실마리를 찾았고 그거를 상당히 많이 해결했습니다. 자, 유튜브는 저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자, 저는 한국에서 인간관계 달인, 처세술의 달인, 뭐 이렇게 제 자신을 평가했는데, 자, 막상 미국에 왔는데 제가 한국 사람인 관계로, 자, 미국의 한인들하고 어울리게 되죠. 아무래도 한국어 사용자니까. 근데 미국에서 한인들과 어울리면서 인간관계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어려운, 정말 이상한 일도 많이 당하고 정말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을 한국 사람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다시 한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박사를 마치고 미국 취업에 안 돼서 잠깐 한국에서 살았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한국에서도 살았었죠.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사람들과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나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뭐 소위 말하는 지인, 친구라고 하는 만한 사람들과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 지냈는데 미국만 오면은 한인들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부대끼는 스트레스가 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직장에 돈도 많이 주고 직장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고 퇴근도 빠르고, 그리고 미국 사회 속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배울 것도 되게 많고 뿌듯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한인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한국보다 정말 몇십 배는 큰 거예요. 저는 그 원인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 원인을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이 유튜브를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자,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죠? 미국 유학 고수입니다. 즉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미국 이민 등등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 집단의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일반적으로 통계 그냥 정규분포라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X축을 인간의 잘남이라고 해봅시다. 잘남. 아이고,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잘남. 그리고 Y축을 그 사람의 인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상적인 한국의 어떤 사회는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정규분포죠. 정말 잘난 사람은 소수고 또 너무 못난 사람도 소수고 그냥 평균적인 사람이 제일 많은, 이게 어떤 정상적인 분포잖아요. 이게 제가 느꼈던 한국 사회의 정상적인 분포예요. 자, 근데 미국 유학 그리고 미국 이민이라는 필터를 한번 겪게 되면은, 자, 요 끝자락에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 자, 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이 평범하게 사는 집단은요, 자신의 능력이 평범하기 때문에 미국에 건너갈 엄두를 보통 못 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그냥 평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평타를 치기 때문에 딱히 한국을 떠나자는 생각도 딱히 안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요 집단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늘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갔어요. 명문대에 갔는데 명문대 안에서도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더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한국에 대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자기를 가리키려고 한다는 교수란 사람들이 자기보다 많이 안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최고의 대기업을 뭐 다닌다고 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안 똑똑한 거예요. 즉 늘 자기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만족이 없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데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잘난 사람이에요. 극단적으로 잘난 사람들이죠. 반면에 요 집단을 얘기해보죠. 한국 사회가 너무 이 사람은 원망스러워요. 이 집단에서 항상 자기는 꼴등이고, 한국 사회에서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항상 밑바닥이고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1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한국이 너무 싫어요. 자, 요 두 극단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미국을 건너가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두 사람이 공통적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 있는 사람은 너무 잘나가지고 정말 잘난 데서 살아보고 싶은 이 마인드죠. 요분들은 난 어차피 한국 사회 바닥이야. 어차피 바닥,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 바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바닥을 구르자. 이 마인드죠. 그래서 이 두 극과 극이 통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미국에 정말 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채널을 운영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인류학적인 이런 어떤 경험들이 없는데 제가 이 미국 유학이라는 특이한 채널을 하다 보니까 제 채널에 이 두 양끝단의 사람들을 모이게 됩니다. 자, 이 두 끝단의 사람들을 통계학적으로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아웃라이어. 그래서 극단의 값들, 평범에서 벗어난 아주 극과 극, 이 사람들이 제 채널에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두 집단이 몰려들면서 제 채널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기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로 보면은 여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대충, 그러니까 제가 뭐 한 명 한 명 백그라운드를 다 본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가지고 평균적인 어떤 데이터를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봤거든요. 나름 모델링을 해봤는데 요쪽에 계신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요쪽은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제 채널은 대부분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인류학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게 제 채널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인들과 관계를 잘 못 맺게 되는, 그리고 한인들 때문에 항상 힘들었던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분포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아웃라이어 집단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노미널 값에서 굉장히 먼 사람들인 거예요. 민맥스 값에 가까운 사람들이 미국 한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계속 이렇게 살아왔긴 하지만 앞으로도 미국에 살면서 한인들하고의 어떤 어울림? 그런 거를 좀 최소화하려고요. 하지만 미국에 살면서 한국인으로서 한인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거를 좀 최소화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국인들의 그 집단의 특성을 알아버렸고, 그리고 저는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영어로 회사 생활이 가능하고, 영어로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영어로 뭐 물건 사고, 영어로 경제활동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제 미국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 한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소수의 몇 명만 있고, 대부분 저의 친구들은 그냥 미국 백인들이에요.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인종을 차지하고, 즉 쪽수로 가장 많은 백인들이랑 저는 친구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사는 한 주류 사회에서 영어로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한국이 그리우면 미국에서 한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장기 휴가를 내서 한국으로 그냥 놀러가서 한국 친구들 만나고,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고, 그 한국인의 평범한 분포의 사람들과 놀다가 오는 게 저의 플랜입니다. 자, 이 인사이트를 준 게 이 미국 유학고수 유튜브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인사이트를 알게 돼서 너무너무 유튜브에게 감사합니다. 자, 그랬고, 자, 그 다음 제가 깨달았던 거 또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자, 이 극단적인 성향의 두 사람들 있잖아요.
이 극단적인 성향의 두 사람들. 자, 요 극단적인 성향의 이 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두 집단의 특징을 또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요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좀 이해하기가 좀 쉽게 좀 소위 말하는 못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단 특징이 뭐냐면 교육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그 비판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는 고등교육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뉴스가 말하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 자기 자신과 국가를 일치시켜 보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평소에 국뽕 채널이나 국뽕 미디어를 매우 즐겨보는 분들이세요. 그러시다가 제가 미국에 가고 싶어서 제 채널을 보다가 제 채널에서는 대중미디어가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제 채널에 매우 많이 화가 나 계셨어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제 채널을 너무 힘들게 하셨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들의 굉장히 큰 특징이 있었는데, 일단 열등감과 그런 게 좀 마음속에 많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어떤 국가와 자신을 일치시켜 보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 국뽕의 시대 속에서 한국이 최고다라는 뭔가 그런 어떤 희열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속에서 본인이 분명 힘들고 낙오자 같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강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화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자기가 처한 한국 사회에서의 상황과 그리고 자기가 하는 반응과의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사고가 좀 안 되시는 집단이 이 집단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분들이 진짜 미국에 가고 싶고 정말 그 꿈을 이루고 싶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분들이 반드시 고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랑 다른 범위의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들으려고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분들이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하는 과학이라는 거는 뭐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거, 뭐 그 과학책 뭐 한두 권에서 본 게 다예요. 그리고 뭐 전문대나 이런 데를 다니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과학책 몇 권에서 본 과학 지식이 다예요. 근데 그 과학이 진리라고 믿고 있고 그 과학이라는 틀 안에 갇혀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아주 정말 조그만한 범위의 그 과학의 지식 범위 밖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오가는 것에 중요한 이 미국 사회 속에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걸 반드시 고쳐야 돼요. 비판적인 사고를 하려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 특히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내용 밖의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저렇게 생각할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자,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굉장히 나쁜 의도로 들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좋은 의도로 말했어요. 본인이 이 얘기를 듣고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말하는 내용은 곡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클리어하게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미국에 간다고 해도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합리적인 사고가. 근데 그게 좀 안 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분들이 그런 것들을 고치시지 않으면 일단 제 채널을 아무리 봐도 이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왜냐면 제 채널 중에서 본인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잖아요. 제 채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예를 들면 기독교 얘기를 할 때 큰 반감이 계신 분들은 정말 미국 사회에서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요, 개신교를 바탕으로 건국된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현대 미국 사회를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도 기독교적인 전통이 매우 많고, 10명 중 6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이끄는 통치자들은 미국의 기독교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사회 정책을 마구마구 펼치는 게, 그 기독교 문화가 너무 뿌리가 깊어서 그게 미국 문화인데,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채 미국에 넘어오면 이분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인도에 가려고 하는데 힌두교를 몰라. 망하죠. 일본에 가려고 하는데 신토를 몰라. 망하죠. 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기독교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집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면에 이 똑똑한 집단들은 제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밖의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할까? 그거를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분들 되게 똑똑한 과학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되게 똑똑한 과학자들인데, 제가 이 사람들의 경험 밖의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천사와 악마, 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극적으로 두 집단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거는, 요분들은 미국에 성공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님들보다 교육 수준이 낮고 돈이 없어도 미국에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셋 있잖아요. 마인드셋. 본인이 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거 범위 밖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화가 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분들은 인생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분들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 느낀 건, 이 사람들처럼 뭔가 반응하면 안 되겠다는 걸 정말 배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반응해야겠다. 이 두 극단의 집단 속에서 제가 배운 게 매우 크다는 거예요. 매우 크다는 거. 자, 그게 진짜 제가 매우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제 삶의 어려움이, 제가 사실 최근에 아내와의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겪을 거예요. 무슨 문제였냐면, 자, 신혼 초에는 깨가 쏟아지죠. 왜냐면 둘이 정말 사랑해서 갓 결혼했으니까. 근데 저처럼 막 결혼한 지 막 15년 차 되고 이러면은 이제 뭐랄까, 사랑하는 그 마음들에 이제 조금 뭔가 좀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일단 신혼 초에는 남녀의 그 케미가 주는 핫한 사랑으로 살지만, 결혼한 지 이렇게 되면 다들 겪는 사랑의 슬럼프기가 있어요. 자, 제가 이런 거를 좀 느꼈는데,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악플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깨달았어요. 자, 제 채널에 상당한 악플러들이 있었어요. 악플러들이 있었는데, 자, 이 악플러들이 저는 제 채널에 그냥 한번 보고 악플 달고 떠나는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악플러들의 성향을 분석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제 채널에 충성 구독자들이세요. 와,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제 채널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 본인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본인 생각에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회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그거에 꽂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에 그 원인을 알려주네 하면서
저 사람한테 뭔가 자기 인생에 해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혹은 자기가 학벌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늘 불안감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가면 학벌이 안 좋아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거에만 꽂히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였어요. 그래서 이 악플러들이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것들, 뭐 예를 들면 학벌이 안 좋아도 미국에선 성공할 수 있다, 한국처럼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사회의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모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 마음에 쏙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 구독자가 되고 제가 올리는 영상을 모조리 보고 계세요. 모조리 보고 계시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공통점을 알게 됐는데, 요 악플러 분들의 공통점 특징이 교육 수준이 매우 낮아요. 그리고 매우 가난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삶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삶의 어떤 괴로움, 그런 늘 그런 거에 이제 좀 빠져 계시는 분들인데, 본인 삶에 어떤 희망을 주는 요소들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다른 얘기를 제가 하면, 예를 들면 본인은 굉장히 가난하고 배움이 짧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 과학은 좋아했었고 과학은 본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과학 밖의 범위의 어떤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저한테.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간한테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인간한테 있는 기본 성향인데, 자, 이 악플러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싶은 성향이 보통 사람들보다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에 악플을 달고 저한테 욕을 하면서까지 그거를 자기가 보고자 하는 거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근데 채널 운영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저는 이분들이 사실 제 채널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잘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35,000원 정도 돼요. 제 지금 구독자 2,000명 정도 되는데, 자, 그럼 35,000원을 2,000명으로 나누면 저분들은 저한테 17원에 갇힌 거예요. 저분 한 분이 떠나면 저는 17원 정도 잃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분들이 제발 떠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 악플러들이 정말 떠나기를 바랬고 잘해주지 않았었고 그리고 냉정하게 대했었고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제 채널을 절대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제 영상을 다 보고 계시면서 악플을 다시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성향이죠. 근데 저는 그런데 처음에는 제 채널에 한 명 떠나가봤자 고작 17원짜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간절히 떠나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악플을 분석함으로써 제가 많은 걸 얻었습니다. 이분들의 악플조차도 데이터였다는 걸. 자,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이 악플러를 분석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자, 이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극도로 화가 나면서까지 저를 싫어했어요. 자, 근데 절대로 채널을 떠나지 않아요. 신기하죠? 자, 모순이죠? 자, 극도로 화가 나면서까지 저를 싫어하면서 절대로 채널을 떠나지 않아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계속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악플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어떤 뭐랄까 인류학적인 어떤 단서는 뭐냐면, 자,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아요. 그거 알았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를 끊지 않아요. 저는 저분들한테 원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저분들하고 관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분들은 제 채널에서 자기 인생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미국 가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채널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사람은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 자, 이걸 제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제가 와이프와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와이프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제가 와이프가 저에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이프도 인간이라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충족시켜주고 있는가?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에게 와이프가 마음 깊이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을 가진 사람이 돼야겠다. 그거를 깨닫게 해준 것이 저 악플러들과의 관계였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관찰한 굉장히 재밌는 깨달음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좀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 코드를 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제가 감각적으로 느낀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유튜브가 단순하게 조회수가 높으면 그거를 추천해주고, 예를 들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책 유튜브를 추천해주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이 알고리즘 너머에 굉장히 깊은 띠오리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다니는 사람, 유튜브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다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 최고 브레인이고, 대부분 박사학위가 있어요. 박사학위가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인류학 박사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근처 실리콘밸리 명문대학교 교수들을 막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보는데, 그런 AI 개발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똑똑해서 인문학 박사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막 박사학위가 2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문학과 가서 인문학 강의도 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와서 컴퓨터 강의도 하는 그런 교수들인데, 이거는 진짜 너무 똑똑한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실리콘밸리고, 자, 이런 동네에서 탄생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저 알고리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합니다.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일단 제가 제 경험을 나눠드릴게요. 자, 일단 제 채널 구독자 중에 제가 그분들과 댓글을 공유하고 나눴을 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미친듯이 똑똑하다. 자, 미친듯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자, 미친듯이 똑똑하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제 구독자 집단 중에 아주 상위 톱티어 그 그룹 집단이시죠. 근데 이분들은 미친듯 똑똑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미친듯이 똑똑한데 왜 제 채널을 구독할까가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이분들을 또 분석하다가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미친듯이 똑똑한 사람들 특징이,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다 듣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뭐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든 악마에 대해서 얘기하든 과학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해도 다 들어요. 다 듣고, 과학자인 내가 왜 그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걸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놈들이에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인간들.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들은 제 도움이 없어도 미국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저렇게 똑똑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내 도움이 없어도 미국에 갈 수 있는 인간들이 내 채널을 왜 구독할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제가 파다 깨달은 건데, 이 사람들은 유튜브가 저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다 알진 못하는데, 이건 어디까지 저의 뇌피셜인데, 경험을 통해 유튜브의 작동 알고리즘을 깨달았는데 순간적인 뭐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저를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유튜브는 저라는 인간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제 채널 구독자 성향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인도에 가서 쓰기를 바래요. 유튜브는. 왜냐면 유튜브는 기업이에요. 자기의 기업을 최대화하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이 지식으로 한국에서 방송하는 것보다 인도에서 방송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그런 정보를 줍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이 정보가 저한테 유튜브가 주는 선물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은 이 미친듯이 똑똑한 사람을 리크루팅을 해서 저한테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를 만나게 된 게 유튜브의 도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저에게 준 보상이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 구독자 전체 상위 5% 이내에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게 바랬던 거는 저의 지식이 아니에요. 저보다 많이 알아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했던 건 뭐냐면 저의 어떤 독특한 경험들이 이 사람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는 그걸 알고 이 사람들을 리크루팅해서 저한테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특이하고 독특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자극돼서 매우 만족해하면서 제 채널에 계속 계시는 거고, 그러면서 제 채널에 매우 도움이 주는 커멘트를 해줘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슈퍼 똑똑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저한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저한테 리크루트 해준 사람이에요. 유튜브가 준 선물이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려볼게요. 저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의 박사과정도 그렇고 후진국 출신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 영상에 보면 제가 이 얘기 많이 하는 거 아시죠? 후진국에서 유학 온 미국 박사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근데 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모든 인종은 다 동등하고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진국 사람들이 왜 싫었냐면 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어떤 나쁜 행동들이 있거든요. 특유의.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 박사과정 때 보면 다음 달에 펀드 줄 사람 한 명밖에 펀드 못 주는데 교수가 어떡하나 고민하면은 이제 이 후진국 출신들은 저를 몰아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승진하거나 그럴 때 한 자리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가 승진하려고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알려줬습니다. 자,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향한 열망이 저보다 많이 강하다. 이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강하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줬습니다. 유튜브가.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았어요. 일단 나를 그동안 힘들어하게 했던 그 이유를 알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 본능과 질투 때문인데, 그게 제가 저 사람들한테 느끼는 감정보다 저 사람들이 수십 배 크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유튜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아웃라이어들을 모으는 이 능력,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과 정말 못난 사람을 모으는 이 능력을 가지고 유튜브는 저에게 세계 최대 후진국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게 유튜브의 바람인 것 같아요. 유튜브가 계속 저에게 주는 데이터를 보면 저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저 후진국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저 사람들이 제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후진국 사람들에게 가서 따뜻한 말을 한마디 더 하게 되고, 저 사람들의 문화가 이제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에게 온 변화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큰 거를 얻은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내가 배워야 할 연구 대상이라고 인공지능이 알려줬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습성을 정복하면 특히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과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이을 수 없는 두 개의 점이에요. 절대로 인간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을 수 없는 두 개의 점인데 이걸 저는 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는 저의 포텐셜을 가지고 제가 크게 포텐셜이 높은 곳으로 가길 바라면서 저에게 지금 비즈니스 제안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을 수 없는 두 개의 점을 이은 거를 한번 또 인류학적인 실험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정말 못나고 가난한 사람과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 이 두 이을 수 없는 두 개의 점을 이었을 때 그때 인공지능이 저에게 주는 그 데이터, 그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해 미치겠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 저 이을 수 없는 두 개의 점을 이었을 때 인공지능이 저에게 무슨 데이터를 줄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자, 그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 지난 2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을 만난 거,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이 사람을 유튜브가 저한테 리크루트해서 보내줬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 채널 구독자가 지금 2,000명 정도 되는데, 자, 이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제 채널 정규 1등. 제 채널 정규 1등이에요. 이 사람이 정규 1등인데, 왜냐면 그동안 제 채널에 남기셨던 댓글과 이 사람의 그런 코멘트를 바탕으로 제가 판단을 해보면 제 채널 구독자 1등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사람한테서 배울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정규 1등, 이 사람이 일단 똑똑해요. 똑똑한 건 미덕이죠. 근데 이 똑똑함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어떤 머리가 좋게 태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서 오는 똑똑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과학자고 이 사람도 과학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무교의 사람이거든요. 과학자예요, 정말 그냥. 근데 제가 천사나 악마, 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그걸 들어요. 끝까지 경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요. 특히 천사나 악마, 신에 대한 이야기는 과학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끝까지 경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분석하려고 합니다. 자, 그의 똑똑함의 원천이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의 똑똑함의 원천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거, 여기서 옵니다. 그리고 분석하려고 하는 거. 마치 갓 태어난 AI를 보는 느낌 같았어요. 모든 데이터를 마구마구 집어삼키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동일 업계에서 경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제가 댓글을 봤을 때 이제 미국의 갓 대학원에 어드미션 받아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경쟁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은 미국에 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말들을 굉장히 그 경청하려고 했던 태도, 뭐라도 배우고 했던 그 태도예요. 이미 똑똑한데 거기다가 뭔가라도 계속 배우려고 하는 저 태도 때문에 저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또 특징은 이 사람 이공계예요. 이공계. 자, 이공계인데 이공계 브레인인데 인문학에 강해요. 이런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실리콘밸리에 세계 정상의 인공지능 하는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많냐면 이공계 박사학위를 가지면서도 인문학 박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이을 수 없는 두 개의 점인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중에 유태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공계 브레인인데 인문학에 강해요. 저는 그 이유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근데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일단 이 사람은 이공계 출신인데 인문학에 해박하죠. 자, 이을 수 없는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나이대보다 이 사람은 저의 나이대의 저 모습보다 한 3배는 똑똑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좀 솔직히 두려웠는데, 자, 하지만 이 사람 미국에 오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단점이 하나 보였어요. 뭐냐면, 미국이라는 개신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컬처 코드 속에서 천사와 악마, 신의 개신교 컬처 속의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자, 이 컬처 코드를 모르면 미국 문화 속에서 피아 식별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유대교, 개신교, 카톨릭, 이슬람, 힌두교, 불교의 그 진정한 차이점을 이분이 알고 그거를 클리어하게 볼 수 있다면 이분은 제 생각에 미국 재패가 가능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무서웠어요. 무서웠고 이 사람하고 저를 구글이 이어준 게 그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뭔가 서로 이어줬을 때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한테 필요했던 게 뭐냐면 인문학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내가 인문학이 되게 부족하고 인문학을 보완해야겠다를 배웠고, 저는 이 사람한테 드릴 수 있는 커멘트는 이 사람이 이공계도 강하고 인문학이 강한데 이 사람은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기독교 컬처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만 보완하면 미국 재패가 가능한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분의 지식의 원천이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보다 똑똑하다고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지식의 원천, 자, 이분의 지식의 원천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어떻게 공부하냐 같은 그런 약간 그런 질문들을 꼬치꼬치 좀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 깨달았어요. 이 사람의 지식의 원천을 알아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보니까 본인의 아버지에게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저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 자체를 물어보니까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뭐 랭킹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거를 그냥 묵묵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그 깊이를 더해가는 그 공부하는 방식은 저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분과 저의 큰 차이가 결국에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해외에 되게 오래 나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많이 못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이 사람하고 저의 큰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일단 이분한테서 일단 저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야 뭐 아버지한테 뭐 배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 배운 깨달음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그거를 저에게 인포메이션을 준 분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알았어요. 자,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 그러면 제 아들이 저 사람처럼 똑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실마리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저에게 준 크다란 선물이 요겁니다. 자, 요거고, 자, 그래서 저는 이분을 만나게 된 게 굉장히 제 인생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집도 그렇게 부잣집 출신도 아니지만 제가 미국에서 박사까지 따고 이렇게 실리콘밸리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저의 강점은 뭐냐면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강점이거든요. 제 최대 강점은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저는 사람을 이렇게 분별해요. 아주 심플한 로직으로 분별합니다. 저 이거 어렸을 때 그 초딩처럼 하는 그 버릇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마징가 제트가 세, 메칸더 부이가 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항상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강한 사람인 걸 항상 생각하면서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랑 비교하면서 막 열등감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지는 건 이거잖아요. 저 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는데 나는 외국어 못하네 하면서 이게 열등감에 빠지는 거. 이게 아니라 저는 사람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있을 때 A가 잘 될 사람인지 B가 잘 될 사람인지 이거를 항상 구분해서 그럼 나는 A에게서 배워야 될까? B에게서 배워야 될까? 이거를 항상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사람이고 저의 강점은 사람 분별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저분을 봤을 때 저분이 제 채널의 최강 캐릭입니다. 최강 캐릭이고 제 채널 2,000명 중에 그래서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분을 만나게 된 게 저한테는 영광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이 20년 후쯤 뉴스에 나오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을 제 인생에서 알게 된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 유튜브에 올려놓고 제 휴대폰에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종종 들으려고 올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올리는 김에 그냥 어차피 디지털 문명의 장점은 큰 값 없이 남에게 공유하면서 남에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이걸 공유한다고 제 인생에 크게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튜브에 공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